네,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지난주죠. 그게 이제 했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가 불편했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 조금 불편했을 것 같아서 이제 화면 캡처하고 하면 더 예쁘긴 하는데 지금 상황상 칠판에 썼습니다. 이렇게 썼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프린트물 갖고 계시니까 보시기 불편하지 않을 걸로 믿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신 딱 세 문제만 풀도록 할게요. 예, 세 문제만 풀도록 할 테니까 예, 기분 좋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보시기 전에 문제 다 풀어 보셨죠? 뭐 검사를 할 수가 없어갖고 제가 뭐 문제를 풀어본 것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믿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풀어보고 하셔야지 당연히 강의가 조금 더 잘 와 닿으실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는 여러분들 가장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이제 그 쾌감 지수와 관련된 것을 모두 통틀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람, 습도, 온도, 장소 이렇게 하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1m/s가 가장 쾌적이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모풍도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살짝 더 그래서 1m/s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습도는 어떻게 됐죠? 보통 평균 40에서 70% 습도가 있으면 적당하다. 습도가 너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호흡기계 질환. 습도가 너무 많으면 그 다음 소화기계 질환이죠. 소화기계 습도가 많으니까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음식이 부패가 되고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호흡기계 네,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셨던 대로 지금 겨울철에는 이제 습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가습기를 틀어놓는 거를 상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는 이제 뭐 운동하는 선수들이 할 때는 뭐 차가워도 좀 된다고 하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경우는 보통 한 18도씨 정도. 그 다음에 환자들이 있는 병실은 20도가 살짝 넘게끔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 2도 정도는 뭐 유격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소. 사실 장소가 뭐 사막바다, 계곡, 산속, 밀림하면 계곡이긴 하죠. 계곡이긴 하는데 사실 장소는 제가 이제 재미로 붙여놨지만 계곡이 제일 좋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계곡에 들어가면 보통 습도도 적당하고 살짝 바람도 불 수 있게끔 이제 어떤 쾌적감도 느끼고 온도도 적당하니까라고 한 거지 계곡이니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보통 계곡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바람, 습도, 온도가 이 정도 있는 장소에 사막은 거의 없겠지만 제가 이제 재미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대부분 맞췄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외선에 관해서 한번 논의해 볼까요? 우리 이제 여학생들 이제 뭐 많이 이제 그 관심이 있을 거예요. 밖에 나가면은 선크림 바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뭐 조금씩 시술이라고 하는 그 성형수술 중에서 눈 정도, 코 정도는 이제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쌍꺼풀 되어 있는 여성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일부가 시술을 받고 나머지는 자연일까라고 했던 것을 비교대조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조사하면 될까요? 아기들을 조사하면 되겠죠.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쌍꺼풀 수술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대부분 쌍꺼풀이 없었다는 그런 통계. 결과를 아시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은 쌍꺼풀은 이제 뭐 시술이라고서 재밌는 예문을 들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몸에 점이 있어요. 저도 점이 거의 없는 편이긴 하는데 뭐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거의 보이진 않지만은 점은 후천일까요? 선천일까요? 그 얘기입니다. 점 후천입니다. 아기들 몸 봤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점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깨끗해요. 여러분들 아기 피부 같은 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점이 왜 생길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외선이라는 거죠. 자외선이 있으면은 노출되다 보니까 노화 현상에도 도움이 되고 선크림 많이 바르시잖아요. 특히 여름에. 그 다음에 햇볕을 직접적으로 쐬갖고 좋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비타민 D를 형성한다는 그런 상식적인 예의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받으면 햇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자외선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외선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태닝하려고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하는데 웬만하면 장시간 노출된다 보면은 노화 현상에 검, 죽은 버섯, 있잖아요. 이게 뭐 죽은 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검버섯 같은 경우가 생기는데 원인으로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또 하나 볼까요?
자외선이 되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이제 자외선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위암의 위험이 있다. 있나요? 직접적인 위험은 없습니다. 간접적인 위험도 거의 어떤 암의 위험이 있습니까? 피부암이죠, 피부암. 선천적으로 이제 백인종이 황인종에 비해서 피부암이 더 많긴 해요. 선천적으로. 거기다가 외부 피부 노출을 백인들이 더 많이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은 뭐 좀 논할 수는 없는데 백인들이 보통 피부암이 더 노출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외선을 샜다 그럼 더 심해지겠죠. 우리 이제 동양 사람들도 피부암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자외선을 노출되면 피부암에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무섭죠. 뭐 이것도 있어요. 그 예전에 그 버스 운전을 이제 장시간 동안 하셨던 분이 이제 평생 동안 하셨던 분이죠. 그러면은 이제 운전대가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손잡이가 왼쪽에 있으니까 운전대가 그럼 왼쪽에서 빛이 보통 비칠 거 아니에요. 오른쪽은 이제 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정년퇴직하고 나서 살펴봤더니 확실히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얼굴이 다르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영향이 미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파장은 가시광선보다 길고 X선보다 짧다. 뭔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거 모르죠 잘. 이건 아마도 이제 병리학과에서도 좀 배울 것이고 환경공학에서 배운다지만은 우리 보건의료행정학과 학생들은 다들 스마트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시도록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별거 아니에요. 광선이에요. 광선이긴 광선인데 가시광선. 가시가 뭡니까?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가시적이다 할 때 가시적. 그래서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노미터라고 하는 단위 갖다가 이제 계산하는 것인데 파장은 그러니까 자외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외선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선들이 되게 많은데 인간이 발견한 몇 가지 선 중에서 X선하고 그다음에 가시광선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외선이 있는데 자외선이라고 하는 친구는 가시광선보다는 짧아요. 그다음에 X선보다는 길어요. X선, 가시광선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광선 본 적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있는데 무지개 본 적 있죠?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가시광선을 여기다가 한다면은 이쪽부터 써야 돼요. 빨주노초 파란보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빨간색 있는 쪽이 조금 더 파장이 제일 길고 그 다음에 보라색 쪽으로 가면 별반 차이는 없지만 좀 짧은 편이라고 해요. 엄밀히 말하면 빨주노초 파남보는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색깔이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살짝 섞이잖아요. 근데 이제 크게 봤을 때 어린이들 교육하려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자외선에 대한 파장은 X선보다는 길고 가시광선보다 짧다. 그 다음에 X선 같은 경우는 저기죠. 눈에 보이지 이건 눈에 안 보여요. 자외선하고 X선은. X선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우리 찍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렌트겐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제 노벨상도 이제 차지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A. 여러분들 비타민 A는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난주에 썼나요? 야맹증. 눈 이쪽이죠. 그래서 비타민 A와 관련된 음식은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당근, 토마토 이런 약간 빨간색 종류의 그런 야채들이 조금 많이 이제 들어갔다고 해요. 비타민 A를 합성할 수 있게 이게 아니죠? 비타민 D죠. D. 자외선은 장점도 있습니다.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 다음에 파장 영역이 100에서 1000으로 되어 있다. 나노미터로 되어 있다.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정답은 여기다 적을까요? 10에서 400이랍니다. 10에서 400. 저도 이거 뭐 평소에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닌데 가시광선은 400보다 크고 700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0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10에서 0.01, 0.01 이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목숨 걸고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만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강의용으로 제가 좀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검버섯, 죽은 깨, 일광화상. 그래서 이제 그런 저도 바보 같은 짓 한 적 있어요. 여러분만 할 때 멋있게 제 딸이 좀 멋있게 한다고 선글라스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모래찜질 있죠 바닷가에 이렇게 있었어요.
1시간, 2시간 잤나? 딱 일어나고 안경을 벗었더니 다들 웃고 다니죠. 올빼미가 되었다는 일광 화상이 보여. 그 다음에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외선을 좀 피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알고 이제 인지를 하실 겁니다. 정답이 몇 번 되나요? 옳은 것을 고른다면 5번인 거죠. 5번.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여성 근로 기준. 여러분들 이제 취업하다 보면은 근로 기준 시간이 많이 좀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좋아진 건. 예전에는 전태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회 운동가가 생기기 전까지는 생긴 직후로도 뭐 빨리 바뀌지 않았지만 영향은 많이 미쳤죠. 근로 기준 뭐 일주일에 뭐 40시간까지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한다. 뭐 그런 거 조건 있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 www.law.go.kr 제가 자주 본다고 하는 그런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보셔도 됩니다. 여성 근로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임산부가 아니고 지금 보고 계시죠? 임산부가 아니고 18세 미만인 여성이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산부도 아니고 18세 미만이래요. 18세 미만이면 어리니까 유해하면 안 되네? 근로기준이 할 수 있습니다. 약간 갸우뚱하셨을 거예요. 풀어보실 때. 여기 보시면은 65조 사용금지에 보시면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유해한 위험 인자에 상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살짝 바꿔놨어요. 요리조리 피해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임산부도 아니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은 이런 여성들은 유해한 곳에 할 수는 있다고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8세는 넘고 여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아침 새벽 6시까지 시간에 대해서 휴일에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근로시킬 수 없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야간 근로를 할 수 없다. 당직 뭐 철야 이거 얘기한 거죠. 당직은 아니고 철야죠. 이게 이제 야간 그 응급실 지킬 때 얘기하는 거죠. 여성이 원하면 응급실에서도 업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여성이니까 무조건 보호받아야 돼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여성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 조금 더 강조된 거죠. 예, 이거는 이제 틀린 답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산한 사람은 3번 지문을 보게 되면은 유산의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데 이제 요 말이 조금 그래요. 유산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 사산 휴가를 주는 게 맞는데 인공 중심 그러니까 저기 뭐죠? 임신 중절 수술에 따라서 했다. 이건 안 돼요. 임신 중절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건 속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은 뭐 인공 중절 임신 뭐 유산하게 되면은 안 돼요? 인공 유산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유급 휴가를 줄 수는 없다는 얘기겠죠. 이게 조금 이게 이제 어디까지 논의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무튼 지금은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다음에 4번 사용자는 임신하고 나서 12주 전 36주 이후에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산기 기억나시죠? 안 나실 거예요. 또 주산기가 뭐야 또 이런답니다. 임신한 지 몇 주까지? 37주까지. 그때는 아주 그냥 위험한 시간이기 때문에 주산기라고 우리가 했던 기억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또 기억이 안 난다고 또 주장을 하시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단축 근로를 이제 주산기를 떠나서 이런 사람 단축 근로를 하게 되면은 삭감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삭감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그렇더라도 삭감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영아. 제가 이제 영어를 살짝 바꿔봤는데 영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를 하면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줘야 된다. 영아로 바꿨더라 하더라도 유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걸 살짝 바꿔봤지만 정답 2개입니다. 그래서 영아는 1세까지, 유아는 6세까지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유아를 가진 여성도 수유를 유급 휴가 줘야 된다. 30분 뺐다고 30분 일 안 했으니까 안 돼요.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5번 2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고생하셨고 자,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